오해와 진실을 밝혀보는 시간. 첫 번째 팩트 체크. 심혈관 질환의 주범이라고 여겼던 콜레스테롤. 하지만 오히려 낮을수록 이것의 발생을 높일 수 있다. 두 번째 팩트 체크. 떨어진 기억력이 노화인지 치매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밀 검사. 이젠 혈액 검사만으로 간단히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스튜디오에서 알아봅니다. 네,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건강 뉴스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건강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보통 콜레스테롤은 낮을수록 좋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이번 기사는 뭘까요? LDL 콜레스테롤 역설, 너무 낮아도 문제. 이 기사는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게요. 낮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낮으면 심근경색과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의외네요. 네, 사실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콜레스테롤 낮을수록 좋다. 혈중 콜레스테롤 낮출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낮을수록 좋다는 게 정설이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데이터입니다. 30세에서 75세 사이에 질환이 없는 사람들의 국가검진 자료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비교해 본 결과 낮은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일정한 지점보다 낮은 사람들이 오히려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J자 모양의 커브를 보이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너무 낮추면 안 되는 건가요, 오 교수님? 사실은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우리가 뭐 운동 같은 거 할 때 체지방을 극단적으로 낮추려고 운동하는 분들이 가끔은 건강을 해친다는 이야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네. 좀 비슷한 얘기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이루는 구성 성분 중에 하나고요. 뭐 여러 가지 호르몬들 또는 비타민 D와 같은 몸에 좋은 물질들을 만드는 재료로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소화액인 담즙산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만큼은 있어야 하는데 과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치들을 낮추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그걸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시는 게 내 몸에 꼭 필요한 것만큼은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 너무 낮아도 문제라는 기사 내용과는 달리 또 이제 지금은 치료를 좀 낮추는 걸로 콜레스테롤 낮춰야 한다고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소식을 들으면 좀 불안해하실 것 같거든요, 교수님.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방송을 보시면 기존에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이 의사한테 칭찬받고 어느 정도까지 낮춰놨다고 계속 칭찬받던 분들이 나 이거 너무 낮추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연구는 아무 약을 먹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은 게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먼저 진단받은 질환, 뭐 대표적으로 당뇨나 또는 협심증 같은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 낮을수록 좋다는 게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미 진단받은 질환이 있을 때는 낮출수록 좋다. 이 기존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걱정인 게 이제 가을이잖아요. 이제 말이 살찌는 게 아니라 내가 살찌는 계절. 왜냐하면 식욕이 올라가니까. 그쵸. 그런데 다음 주면 추석이 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또 막 먹잖아요, 맛있는 거. 그렇다 보면은 이게 콜레스테롤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실은 그런 분들 굉장히 많고요. 끝나고 나면 이제 외래 오시죠. 내가 피 검사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콜레스테롤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높습니다. 근데 뭐 많이 먹었다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냐라고 하면 약간 반반 정도 맞는 말인데 포화지방의 섭취를 줄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갈비 같은 달달한 양념이 있는 것들 또는 탄수화물, 그래서 뭐 국수, 빵, 떡 이런 것들 섭취를 좀 즐기시다 보면 특히 과자 이런 걸 좀 즐기시다 보면 방심하고 명절 지나고 나면 콜레스테롤이 좀 올라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다 맛있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돌발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고지혈증 위험이 더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1번, 고기를 매일 많이 먹는 사람. 2번, 과자를 매일 많이 먹는 사람. 뭘까요? 아, 고기도 매일 많이 먹고 과자도 많이 먹는 저로서는 둘 다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정답은 고기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고기를 먹을 땐 고기만 안 먹잖아요. 쌈도 싸고 된장찌개도 탁 먹고 소주도 탁 먹고 밥도 탁 비벼 먹으니까 고기가 아닐까요? 맞죠? 뭘까요, 교수님? 어떡하죠? 근데 지금 서보부 씨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를 먹으면 고기가 답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고기 대 과자를 비교해보자라는 입장에서는 저는 과자를 택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과자가 막 단맛이 나지도 않는데 좀 괜찮지 않아라고 생각하지만 이 과자 안에는 뭐 팜유 같은 종류의
포화지방산이 좀 들어있거든요. 앞서서 제가 포화지방산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고기는 구워 먹지 말고 쪄서 먹자거나 뭐 여러 가지 조리법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몸에 안 좋을 것 같은 기름은 떼고 먹을 수도 있지만 과자 같은 경우는 골라서 부셔 먹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그렇죠. 온전히 다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어떤 탄수화물, 그다음에 포화지방 이런 것들에서 좀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고기를 매일같이 많이 먹으라는 말씀은 아니시고요. 그건 아니죠. 과자와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명절 때 밥상 딱 차려졌는데 식단 관리를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좀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시는 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하나는 커피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커피요? 뭐 믹스 커피 먹으면 당에 안 좋다던데 하는 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믹스 커피 줄이면 되지 않아? 그래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해서 블랙 커피를 좀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 커피를 필터에 여과를 좀 덜 된 상태의 커피를 섭취하시면 카페스테롤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데 이걸 너무 즐겨서 드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슬금슬금 올라간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서너 잔 이상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이게 확실히 올라가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당 같은 게 적게 들어가 있는 블랙커피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좀 덜 드시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제 대표적인 명절 음식이죠. 이런 걸 먹지 말라 그러면 참 죄송스럽지만 그 국수, 빵, 떡,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잔치상에 올라올 것 같은 음식들이 결국은 혈당을 높이고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물질, 그러니까 음식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만 평소보다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에 휩쓸려서 너무 많이 드시면 곤란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번 면절보다 조금은 더 건강하게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어서 박시원 트레이너께 고지혈증 잡는 운동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배 씨로 이재성 아나운서도 함께 배워볼게요. 네. 네. 자, 명절 앞두고 죄책감을 좀 줄여봐야겠죠. 네. 고지혈증 개선을 위해서는 유산소랑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실내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함께 배워볼 건데요. 먼저 팔을 안녕하는 자세로 뻗어보세요. 안녕. 발을 뻗고 네, 한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뒤로 살짝 보내면 상체가 좀 숙여질 거예요. 네. 네, 팔을 앞으로 뻗고 다리도 뒤로 뻗었다가 다시 제자리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 다시 팔다리 쭉 몸에서 멀리 뻗어주면 상체랑 하체, 이제 근력이 한꺼번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 힘이 들어가요. 네, 다리 허리는 힘도 계속 들어가고. 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이렇게 다리 힘도 펴고. 들어가고 팔의 힘도 들어가고. 네, 그래서 심폐지구력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1분간 좀 빠르게 동작을 네. 이제 반복을 해볼게요. 자, 반대쪽도 한번, 왼쪽 한번, 네. 팔다리 멀어지게 안녕 자세로 뻗었다가 제자리 돌았다가 둘. 약간 밀듯이 네, 하는 거네요. 맞아요. 발을 쭉 뻗었다가 돌아오고. 네, 네. 안녕도 해야 다섯 번만 더 되나요? 해볼게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안녕, 아홉, 한 번 더, 열. 네, 좋아요. 그래서 약간 심박수가 좀 올라갈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집에서 또 간단하게 TV 보면서 손을 머리 뒤로 한번 올려보세요. 네, 그 다음에 까치발을 살짝 들어주면서 배힘을 주시면 몸 전체 힘이 다 들어갈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살짝 몸을 회전시켜 볼게요. 오. 네, 복부에 힘도 들어오고 다리 힘도 들어오고. 네. 네, 다시 제자리 돌아왔다가. 허리 쪽에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등도 많이 부드럽게 와. 풀어줄 수 있는 동작이고, 네, 다리랑 전신의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반대쪽도 돌렸다가. 다시 또 오른쪽도 한번 볼까요? 오른쪽 뒤꿈치 들면서 배 힘을 많이 주셔야 돼요. 네, 뒤꿈치 들고 배 힘 주고. 뒤꿈치가 잘 안 올라가는데요. 들고 있어, 뒤꿈치. 네, 생각보다 중심 잡는 게 어려울 거예요. 네. 돌렸다가 다시 제자리 왔다가 한 번씩만 더 해볼게요. 자, 왼쪽도 한번 배 힘 주고 올렸다가 이게 봤을 때는 안 그런데 이렇게요. 땀이 나네요, 또 은근히. 생각보다 어려워요, 저. 그래서 약간 이렇게 운동을 집에서 근력 운동이랑 유산소를 함께 병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약간 땀이 날 줄 중강도 운동, 네. 이제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한꺼번에 너무 무리하게 강도를 올리기보다는 약간 가볍게 좀 시간을 오래 꾸준히 해주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네, 이제 명절 때 좀 먹어봐도 네. 되겠네요. 네. 죄책감을 열심히 덜었으니까. 요거하고요. 네. 열심히 해야겠죠. 운동을 네. 또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잘 배워봤습니다. 또 그다음- 있나요?
아니, 오늘은 끝났어요. 아, 네, 저기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배워봤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점진적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럼 이어서 건강 뉴스 팩트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내가 아는 상식은 치매는 나이 들면 오는 줄 알았는데 인터넷 뉴스에 이 기사가 떴습니다. 치매가 일찍 오면 진행도 빠르다? 일찍 온다는 게 어렸을 때 오면이라는 얘기 같은데 그렇죠. 무서운 뉴스네요, 교수님. 그러게요. 진짜인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65세 이전에 생기는 치매를 우리가 초록이 치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초록이 치매는 진행도 빠르고 예후도 좋지를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초록이 치매 환자들이 빈도가 많이 늘어나고 전체 치매 한 15%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일반 노년 치매가 평균 기대 유명의 10년 이상이라면 초록이 치매는 한 5년에서 6년 정도밖에 되질 빠르네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65세 이전이다라고 하면 기억 장애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하셔야 되고 현재 나와 있는 치매 약물이 조기에 쓰면 쓸수록 약효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보통 암도 젊은 나이에 발생하면은 진행이 빠르다고 하잖아요. 네. 치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요즘 핸드폰 보면요 알림이 자주 오더라고요. 이게 뭐 길을 잃으신 분들이 있다 이런 걸 보면서 아 우리나라에도 치매 환자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 치매 환자가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 있는지 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예.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당연히 노화가 많이 되고 치매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중앙치매센터 기준으로 작년에 93만 명, 올해는 아마 100만 명을 돌파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30년 뒤에는 350만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수치죠. 그러니까 본인이 치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치매를 돌보는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런 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교수님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샤워를 하다 보면은 샴푸하고 린스를 했나 안 했나 몰라가지고 한 번 더 할 때도 있고 이게 잦아진다 하시면 나는 또 혹시 치매가 아닌가 고민할 때가 있는데 그럼 이런 치매인지 아니면 내가 건망증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헷갈려요. 예. 그럼 건망증하고 치매를 좀 간단하게 감별해 볼 수 있는데 우리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먼저 이제 표를 보시면 약속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약속 부분을 좀 잃을 수는 있는데 건망증 같은 경우에 힌트를 주면 바로 생각이 나요. 하지만 치매는 그런 사실조차도 기억이 나질 않고요. 요리하는 과정에서도 건망증은 조리 과정의 일부만 좀 있게 돼요. 그런데 치매는 아예 식사 준비도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시작하는지조차도 모르고 또 기억 부분에서도 뭐 건망증도 기억력은 깜빡깜빡할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떠오르거나 누가 귀뜸을 해주면 생각이 나요. 하지만 치매는 이게 뭐지?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미 파악인데요. 건망증은 아예 이제 이런 의미 파악 부분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단어의 의미 같은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뭐 사과가 뭔지 이런 것들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판단력 부분도 건망증은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치매 환자들은 판단력이 떨어져서 목욕 가운을 입고 밖에 나가거나 더운 날씨에 뭐 옷을 여러 겹 껴입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요. 역시 또 성격 변화는 건망증에서는 거의 나타나진 않는데 치매는 감정 조절을 못해서 갑자기 난폭하고 욕하고 이런 행동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네. 여러 가지 약속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계산 부분도 있어요. 계산은 이제 계산 실수를 할 수 있죠. 건망증도. 그렇죠. 그런데 실수를 해도 복잡한 계산들을 조금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치매는 간단한 계산도 어렵게 되고 그리고 건망증이나 치매도 약간의 길잡기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건망증 같은 경우에는 좀 한두 번 다닌 길, 그러니까 좀 낯선 길은 좀 잊을 수 있겠죠. 근데 네. 치매는 늘 다니던 길도 잊어버리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네.